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월은 고난의 달이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이 중국 증시의 급락, 여기다가 30달러 선 이하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흥국 자금 유출도 계속됐고요. 이로 인해서 1월 증시 상당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런 악재가 2월에도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많이 좀 된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이것이 추가적으로 증시를 끌어내리기보다는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예상, 이 코스피 밴드를 살펴보니까요. 한 1840에서 1980 정도로 지수 밴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을 높게 본 증권사가 삼성증권으로 한 2200선까지 봤고요. 하단을 가장 낮게 본 데는 1830선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2월 증시는 1월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그 전망,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정책 공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점도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2월 증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너무도 싸죠.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는 점에서 이 기술적인 반등을 많이 점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2월 증시도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월의 첫 거래일, 증시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이 나타난 그 상황입니다. 10시 구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유럽에 이어서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관심은 바로 중국 PMI 제조업 지수에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PMI 지수에 따라서 중국의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0.56% 상승하면서 1922.83포인트 진행합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9시 40분에 1926.11포인트도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56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해서 삽니다. 473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선 좀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1,182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납니다. 네,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업종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들 좀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통신이 가장 강합니다. 통신이 3.57% 오르고 있고요. 증권도 좋습니다. 증권이 3.19% 상승, 운수창고가 2.2%, 그리고 비고속 광물이 1.83%, 의약도 1.72%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하락하는 쪽은요, 바로 보험입니다. 1%대 내로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운송장비가 0.66% 하락, 철강금속이 0.4%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선 삼성전자는 오늘 반등했습니다. 0.61% 상승하면서 115만 6천 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이 0.76% 상승하면서 5만 1,100원을, 삼성물산도 오늘 오릅니다. 1.34% 상승한 15만 1,000원 기록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견조합니다. 현재 4.58% 상승을 하면서 28,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 지금 3인방들의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현대차가 1.13% 빠지면서 13만 1,500원 기록하고요. 현대모비스가 현재 1.16% 빠지면서 25만 5,500원을, 기아차가 1.55%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LG화학과 네이버 현재 하락세 나타나는데요. 현재 LG화학이 2.37% 떨어진 28만 8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현대그룹주들은 웃고 있고요. 두산그룹주들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현정은 회장이 바로 이 현대 상선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두산 인프라코어 쪽에서는 이 공작기계 사업부에 좀 매각의 차질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두산그룹주들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상선 강하게 오릅니다. 역시 이 현정은 회장의 사재 편입 소식이 좀 오늘장 강하게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상선 17.02% 상승하면서 3,330원 기록합니다. 현대증권도 오늘 오릅니다. 7.08% 오르면서 5,750원 기록하고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상선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2.46% 오른 51,1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산그룹주들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역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차질이 생기면서 오늘장 약세 흐름인데요. 바로 우산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기업가는 차질이 생겼고 또 MBK 파트너스가 사모펀드가 좀 파트너로 설립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다소 매각가와 있어서 매각가의 차질이 생기면서 2.5%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095원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두산건설도 1.49% 빠진 4,300원을 두산중공업이 2.98%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코스피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약바이오 쪽 오늘 맥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소식이 나왔죠. 바로 삼상,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종목들도 계속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 에피스 관련해서도 바로 이 노르웨이에 또 입찰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삼성 바이오 쪽으로도 또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미약품 오늘장 강세입니다. 2.85% 상승하면서 72만 1,000원 기록하고요. 한미사이언스도 3.51% 상승하면서 16만 2,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유제약과 셀트리온도 오늘장 흐름 좋고요.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오늘 6%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관련해서 삼성물산, 바이넥스, 슈넬생명과학도 1%대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1.01% 오른 15만 500원을, 바이넥스가 1.08% 상승, 슈넬생명과학도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4,5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또 통신 쪽에 또 관심이 있는데요. KT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KT입니다. 오늘 통신주들의 일제에 아주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에 따라서 이 통신주들이 지금 아주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KT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발표가 됐죠.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또 배당 확대에 따른 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호평 일색인데요. 자, 그 리포트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는 동부증권입니다. 무조건 살 때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이 컨센서스 대폭 상회, 2016년에도 좋다. 주가는 실적 개선을 미반영했다.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4분기 단말기 판매량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672억 원으로 컨센서스와 동부 추정치를 대폭 상회했다고 전했지만 지배주주 순손실 1,259억 원을 기록해서 다소 아쉬움은 남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는 스카이라이프 관련 영업권 상각, 미사용 800MHz 주파수 상각 일괄 처리 비용 등은 예상치 못한 영업의 비용이 추가 반영된 영향이 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해부터 매분기 양호한 이익 창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4분기 초고속 인터넷과 미디어 부문 매출 증가폭인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225억 원으로 꾸준한 이익 창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무선 이 ARPU 상승이 유효해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미디어 부분의 성장은 유선 전화 매출 감소폭을 상쇄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기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확대는 초고속 인터넷 매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미디어 부문 역시 연내 월 손익분기점을 달성해서 미디어 사업 가치를 제고할 시기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기가 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입니다. 2015년은 이익 턴어라운드의 원년이었다며 최근 4개년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비교해보면 2015년은 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6년에도 이익 증가세는 유효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현 주가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에 머물러 있다며 실적 개선이 미반영된 과도한 저평가 상태로 KT에 대한 통신업종 내에서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4분기 실적은 기대치 부합, 향후 성장 속도는 둔화 예상.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지만 이 향후 성장 속도 둔화를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672억 원으로 이 연간 실적 대비로는 많이 증가가 됐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22.2% 감소된 수치라고 밝혔고요. 2016년 연결 영업이익은 1조 3,100억 원 규모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결 분기 실적 추정치입니다. 4분기 연결 이 매출액이 5조 9,600억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2,67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는데요. 971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에 부합했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높았다고 영업이익의 증가세에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매출액은 3,600,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로 0.6%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 0.8% 증가한 3억 6,49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정정하겠습니다. 36,491억 원으로 예상대로 성장률이 낮았다면서 무선통신 가입자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유선통신 가입자의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죠. 수익 추정 변경입니다. 2016년 연결 매출액은 22조 원, 영업이익은 1조 3,100억 원 수준, 순이익은 5,249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회사의 가이던스인 2%로 낮추었는데 LTE 가입자 성장과 ARPU 성장의 둔화 예상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있었던 롯데 렌터카의 매각 역기조 효과로 2016년 순이익은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PBR 밴드인데요. 신한금융투자는 목표 주가를 4만 원에서 36,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면서 전 세계 주요 통신 사업자와 비교 시 매출 성장률은 낮고 PER은 높고 ROE는 낮고 또 배당 매력 또한 낮은 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말루 홈런을 치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연속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매출은 좋고 비용은 좋고 그리고 배당도 재개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내용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LTE 점유율입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수준에 부합했다면서 무선 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은 36,491원으로 전분기 대비로 0.8% 성장했고 3분기보다 성장폭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요금이 하향되고 20% 요금 할인 가입자 증가 등의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LTE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기가인터넷 가입자 추인데요. KT는 LTE 전환 가능성이 높은 3G 가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2016년에도 무선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LTE 가입자 증가에 따른 무선 매출 증가, 그리고 기가인터넷 가입자 증가에 따른 초고속 인터넷 매출 증가,
그리고 IPTV 수익성 개선, 유선 전화 매출 감소폭 둔화, 마케팅비 감소, 감가비 감소 등 이는 향후 4에서 5년 동안의 KT의 모습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유선 전화 매출 감소폭 둔화인데요. 2015년 KT는 매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고 실적 개선에 따라서 배당도 재개했으며 향후 4, 5년 동안의 추가 실적 개선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 다양한 유무선 투자 지표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이 통신업종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제사 이동통신은 후보자들이 모두 재무능력 부족으로 탈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정 가능성은 희박하고 더 이상의 주가 리스크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소멸 시점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인 KT를 상반기 탑픽 종목으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세 가지 리포트 확인해 봤는데요. 주가 흐름 지금 2.3%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이틀 연속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하락한 주가는 이로써 최근 다 만회를 한 그 모습이고요. 오늘 61선 돌파 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윗꼬리가 달면서 좀 힘겨운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61선 그리고 매물대 돌파 여부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만들어진 갭을 메울 가능성도 있어서 최근의 흐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크게 상회했고요.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지만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상회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전문가들은 많이 보고 있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4만 원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KT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불 키면서 현재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0.25% 상승하면서 684.48포인트 기록합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상승 흐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강하게 688.15포인트까지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현재는 68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은 다소 장 초반부터 포지션이 확실히 잡혀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외국인과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4억 원 정도 매수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53억 원 매수세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46억 원 소폭으로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특징적인 종목들 보기 전에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시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의 홀로 강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8%, 거의 9% 상승을 하면서 11만 8,700원 기록합니다. 카카오는 미미한 소폭 상승세 나타내면서 10만 9,400원 기록하고요. CJ-ENM은 0.65% 상승합니다. 로엔도 흐름 좋습니다. 1.51% 상승하면서 8만 700원 기록하고요. 이오테크닉스가 그나마 선전하고 있습니다. 2.16% 상승하면서 12만 7,600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서 같은 경우는 2%대 약세, 코미팜이 오늘 2.47% 빠집니다.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약보합권이고요. 파라다이스가 0.68% 하락, 코롱생명과학도 0.27%, 컴투스는 연일 약세 흐름 보여줍니다. 현재 4.28% 떨어지면서 12만 9,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네, 앞서 들었던 것처럼 이 제4 이동통신사의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서 좀 기존의 통신사들은 오르는 반면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현재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콤텍 시스템과 세종텔레콤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콤텍 시스템이 1,950원이고요. 세종텔레콤이 지금 1,365원을 기록합니다. 기산텔레콤도 20% 넘게 하락세 보여줍니다. 2,870원 기록하고요. 서화정보통신도 1,955원, 13% 약세 흐름 나타냅니다. 반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상승 흐름인데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나머지 통신사에 비해서는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T 실적과 더불어서 또 이 제4 이동통신사 선정 무산에 호재가 적용이 되면서 27,900원 상승하고요. 지금 SK텔레콤은 21만 6,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펴지면서 이 종목군들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들이 근데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진원생명과학과 유니더스는 원래 대표 종목으로 꼽혔었는데요.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760원 기록하고 있고요. 새롭게 등장한 종목들이 바로 대륙제간, 태양승일 등이 있는데요. 대륙제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대륙제간이 현재 15.6% 상승하면서 7,780원 기록하고요. 태양이 5%대 상승, 그리고 승일이 2%대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히스톤글로벌과 명문제약은 코스피 종목인데요. 명문제약이 현재 26.23% 상승하면서 5,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선물 사물물 지수 확인해 보시죠. 선물 현재 0.56%, 0.54% 상승하면서 233.6포인트 기록합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17계약 매수세고요.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입니다. 기관이 1,267계약, 개인이 1,195계약 매도 우위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